안녕하세요. 박형규입니다. 두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 수업 잘 들었나요? 한번 이번 시간도 잘 해봅시다. 우리 저번에 배웠던 거 정리하고 이번 수업 시작해 볼게요. 우리 저번에 배웠던 거는 기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기술의 총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제일 먼저 기술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술이란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원을 활용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활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학문, 과학과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기술과 과학은 비슷해 보이지만 연구 분야가 기술은 사람에게, 과학은 자연에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최종적인 관심사가 과학에서는 Why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되고 사람은 물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How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된다. 그 다음 기술은 영역이 5가지가 있다. 제조, 건설, 수송, 통신, 생명이 있고 이 중에서 일하는 때 제조랑 건설을 배우고 1학기 때 제조를 배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 제조라는 영역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통칭해서 제조라고 부르는데 물건을 만들려면 3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엇? 설계도면, 재료, 도구를 다룰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억나나요? 그래서 그 중에 설계 도면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라고 한 게 저번 시간에 대해 배운 거예요. 자, 설계 도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이번 수업의 주제는 How to 끄적끄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끄적끄적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우리가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물건을 표현해 줄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내용도 조금 중복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설계 도면을 그리고 싶다 하면 설계도면에 그림을 그린다라고 말하는 거, 설계도면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3개의 단계로 3가지를 알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도면에 표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즉 표현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표현법 3가지를 보여줬어요. 잘 기억 안 나신다면 살짝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랑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3가지 이야기했죠. 제일 처음으로 되어 있는 거는 사투상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면은 그대로 45도 기울여서 입체 표현. 두 번째는 등각투상법이라 이야기하면서 한 점을 기준으로 3면을 똑같은 각도로 기울여서 그림을 그리는 거. 세 번째로는 정투상법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우리가 도면을 한쪽 면을 전개 도면을 보는 것처럼 도면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3번째 그림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그림이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요거는 그리기가 쉽다. 요거는 물체가 왜곡됨이 적다. 마지막 3번째로는 특징이 우리가 도면의 치수를 표현해 주기가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기억나시나요? 그게 첫 번째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도면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기초 지식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표현된 거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표현된 걸 읽을 줄 알기 위해서는 선의 종류를 알아야 되고요. 기호를 좀 알아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다음 여기까지 다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종적으로 뭘 하면 될까요? 도면을 그릴 수 있으면 되겠지. 근데 이 그릴 수 있다라는 거는 2가지 의미를 말해요. 첫 번째로는 내가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도 표현을 말하지만 두 번째로는 하나의 도면으로 그려져 있는 거. 예를 들면 사투상법으로 그림을 그려져 있는 거를 등각투상법이나 정투상법으로 옮겨서 그릴 수 있다까지 표현하는 게 3번째 수업 목표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 3번째 수업 목표까지 우리가 달성을 할 건데 일단 먼저 2번째부터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도면의 선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단 선의 종류를 좀 알고 넘어가자고요. 선의 종류에서 좀 기본적인 선을 우리가 보통 2가지를 많이 써요. 첫 번째 외형선과 두 번째 점선이라는 걸 써요. 외형선은 다른 말로 굵은 선을 뜻하고요. 물체 외각, 물체 외형을 표현해 주는 선으로요. 보통 굵게 그린답니다. 이렇게. 이걸 외형선이라 부릅니다. 두 번째, 점선이라고 말하는 거는 물체 안 보이는 면을 표현해 주는 걸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선 두 가지이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기술만의 특징, 좀 더 입체적인 것들을 좀 더 자세한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선을 여러 개를 더 배워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가는 실선이에요. 가는 실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은 우리가 좀 입체도형 하나를 좀 가져와 볼게요. 입체도형. 니은자를 한번 내가 그려볼게요. 니은자를 입체도형으로 좀 그리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입체적인 니은자예요. 얘를 정면에서 바라봤다 해서 정투상법 정면도를 그려줄게요. 정투상법 정면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줄 수 있어요. 앞에서 본 모습만 그대로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여기에 내가 치수를 표현하고 싶어요. 치수를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렇게 표시해줘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준답니다. 이거 수학과 달라요. 수학 시간에는 보통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렇게 해서 길이가 10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줬지. 기술 시간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이 정해져 있거든요. 표현을 해줄 때는 이런 형태로 해줘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10입니다. 우리가 먼저 원하고자 하는 곳에서 조그만한 선을 내밀고요. 표현하는 쪽을 화살표를 표현한 다음에 거기에 치수를 써주게 돼요. 이때 이 선들은 다 가는 선으로 표현을 해주고요. 각각의 가는 선에 이름이 있어요. 요거는 치수 표현을 도와준다 해서 치수 보조선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요거는 치수를 표현해준다 해서 치수선이라고 불러요. 둘 다 가는 선으로 그린답니다. 또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만약 여기 구멍이 하나 뻥 뚫렸다 해보세요. 여기 구멍이 하나 뻥 뚫려 있어요. 그래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뭐 구멍이 뚫려 있는 거 보통 이렇게 표현하지.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안 그리고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렇게 많이 쓰거든. 이거는 뭐냐면은 일단 기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야기해 주기로 하고 뜻을 해석해 보자면 드릴로 지름 8mm로 뚫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여기에 이런 거 하라라는 걸 지시를 하는 선이라 해서 이거를 지시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 선 다 가는 실선으로 그려야 해서 가는 실선의 대표적인 세 가지가 이거예요. 지시선, 치수선, 치수 보조선을 뜻합니다. 이게 여러분 프린트 봐오면은 프린트 제조 2라고 써있는 거에 있는 가는 실선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기초적인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기술 시간에 치수를 쓰는 걸 봐보잖아요. 요런 기호는 쓰지만 단위는 대부분 잘 안 써요. 근데 과학 시간이든 수학 시간이든 여러분 다른 시간들을 보면 여기에 단위가 써 있는 걸 본 적이 있을까? 예를 들면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그람, 킬로그램 같은 거. 기술 시간에는 보통 단위를 잘 안 쓰거든. 이유가 뭐냐 하면은 대부분의 쓰는 단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기술 시간에 단위를 무엇으로 쓸 거냐면 밀리미터 단위로 써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센티미터 단위로 표현하거나 미터 단위로 표현하기에는 오차 범위가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가장 우리가 적으면서도 시야적으로 그나마 잘 보이는 밀리미터 단위가 기본 단위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해 줄게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TV 보이나요? 이 TV의 치수를 내가 표현하고 싶어요. TV의 치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줄자라는 걸 활용해서 우리가 치수를 재주는데 그냥 쉽게 가로랑 세로랑 구해주면 되잖아요. 가로의 길이는 쭉 해주면은 빠졌네. 165.3cm거든요. 165.3cm.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말해주냐면 1653이라고 이야기해줘요. 1653. 세로로는 봐보면 이렇게 재볼게요. 하면은 102.6이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 1026이라고 표현해 준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되게 중요한 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 기술적으로 무언가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걸 써요. 기술적으로 무언가 물건을 만든다? 뭐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인테리어. 뭐 집을 만들고 싶어요. 집 방 크기를 이야기해요. 아니면은 집 높이를 이야기해요. 물건의 크기를 이야기해요. 대부분 밀리미터 단위로 쓴답니다. 해서 특별히 다른 언급이 없으면 다 밀리미터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지. 집을 만드는데 방이 있네요. 방문 크기 어느 정도 해줄까요? 방문 크기는 가로 1000, 세로 2000 정도로 해주세요 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가로 1000이라고 말하는 거는 1m를 뜻하고 세로 2000은 2000mm, 즉 2m를 뜻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서로가 대화하는 대화 방식이니까 이 대화 방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길 바라고요. 여기서도 10 그리고 8 써놨다는 것은 다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굵은 선, 가는 실선, 그 다음에 점선 이야기했고, 세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해 볼 거냐면은 지금 여기 구멍이 뚫렸다 했잖아. 구멍이 뚫린 곳을 자세히 보고 싶어요. 구멍이 뚫린 곳을 자세히 보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가 잘렸다라고 생각하고 이 내부를 보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할 수 있거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면도라고 불러요. 단면도. 물체를 잘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물체의 단면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물체의 이 부분을 잘랐어요 라는 말을 해주거든요. 이 부분을 잘랐어요 보통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여기를 이렇게 아니면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이거 한 번만 지울게요. 여기를 이렇게 표현해줘요. 동그라미 있다 치고 해서 물체를 찌지직 이렇게 표현해주거나 술렁술렁 이렇게 지나가도록 표현을 해준다면 그거는 이 물체를 잘랐다라고 상상해 봅시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이쪽 면을 한번 봐볼게요. 이쪽 면을 그림을 내가 그려보면 어떤 그림이 되냐면요. 이쪽 면은 네모지게 생겨 있고요. 구멍이 뻥 뚫려 있으니까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을 거예요. 맞지?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이 구멍은 아까 여기에서 썼던 것처럼 이 구멍은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8mm 구멍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체 길이는 내가 그냥 임의적으로 좀 정해줄게요. 여기 전체 길이는 예를 들어서 20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가 더 들어가요. 여기는 지금 원래대로는 이게 붙어있는 면이지만 임의적으로 내가 잘랐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잘려있는 부분처럼 보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는 잘려있다는 표시를 해줘요.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이 표시는 무엇을 뜻하냐면은 여기는 내가 단면을 잘라서 보이는 잘려있는 면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려있는 부분을 표시해주는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해칭이라고 불러요. 해칭.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준 여러분들이 기호를 조합을 해보자면 기호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굵은 실선. 형광펜으로 해볼까요? 굵은 실선, 외형선을 뜻하는 굵은 선이 있고요. 두 번째, 가는 실선이라 말해서 치수선과 치수보조선과 지시선을 나타내는 게 있고요. 물체를 잘랐다, 단면을 나타낼 때 단면을 표현해주는 해칭이라고 부르는 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물체를 잘랐습니다. 이쪽은 물체를 잘라볼 거예요 라고 하는 절단면을 표현해주는 파단선. 마지막으로 숨은 부분을 표현해주는 숨은선이 우리가 도면을 표시해주는데 가장 많이 쓰는 우리가 선들입니다. 요 정도는 알고 넘어갈게요. 아시겠어요?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요. 요 정도만 알아도 어디 가서 너 어디서 배웠어? 대충 안 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나중에 집에서 인테리어 같은 거, 엄마 인테리어 하는데 인테리어 도면 보면은 대충 이렇구나 라고 느낌적인 느낌을 알 정도는 돼요. 이 정도는 좀 우리가 서로 알자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아까 우리가 설계도면 알아야 되면 선과 기호를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기호는 내가 상황이 되면은 나중에 기호를 따로 정리해 줄까 하는데 실은 이런 설계도면은요 전에 내가 그 말했지
제조에서 건설이 나왔다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제조가 더 큰 범위, 그냥 건설이 뚝 떼어냈다 했잖아요. 건설에서는 기호를 되게 복잡하게 많이 써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표현해요. 예를 들어 문, 창문, 아니면 뭐 방문, 아니면 뭐 싱크대, 아니면 가구 이런 거를 표현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는 기호를 되게 복잡하게 써서 그때 좀 자세히 알려주기로 하고요. 지금 시간에는 치수를 표현해주는 기호들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두 가지만을 알려줄게요. 되게 많이 써요. 뭐냐면 R이라는 것과 파이라는 걸 알려줄게요. R과 파이. R이라고 말하는 건 레디어스의 줄임말이에요. 뭐냐? 반지름의 줄임말이에요. 해서 R8 이렇게 쓰면은 반지름이 8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파이라고 말하는 거는 지름을 뜻해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은 지름이 10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니 선생님 왜 반지름을 따로 알려고 지름을 따로 알려줘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 굉장히 예리한데 굳이 따로 알려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림을 하나 봐봅시다. 지금 여기 그림을 보면은 여기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라는 걸 조금 알려주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치수선 그 다음에 세로 방향 가까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표현했는데 여기에 여러분 도면 그림이 PPT가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여기 뭐라 써있냐면은 여기에 써있는 걸 좀 크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써있어요. 이건 뭐냐면 지름이 8mm인 거를 만들어야 되고 드릴로 구멍을 뚫으세요 라는 뜻이야. 지시선이죠. 이거는 원으로 똑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파이로 표시하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야. 지금 여기 부분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우리가 이 부분이 각지에 돼 있으면은 각지면 손이 아플 수 있고 물체에 닿는 부분이 표면이 거침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으면은 표면을 부드럽게 깎아줄 수 있건 이건 목깎기라고 해. 뭐를 깎아줄 때 어느 정도로 깎아줄까요? 라는 걸 표시해줄 때 이건 원이 아니라 4분의 1원 또는 8분의 1원 정도만 깎아주면 된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반지름으로 표시해줘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면 R8이라고 써있어요. 이건 반지름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는 도면을 표시해줄 때 이런 두 가지를 우리가 혼용해서 쓰게 되고요. 요 정도까지만 알 거예요. 이 이상은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좀 기억을 해보고요. 나머지들은 각각이 절단선, 해칭 이런 것들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거 한번 봐봐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선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다면 인터넷,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세요. 굉장히 많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설명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수업 두 가지 목표를 했어요. 표현법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면 되겠지. 마지막으로 무엇? 그림을 그릴 수 있어 보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내가 그 입체도형을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 그래서 입체도형을 보여주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입체도형을 내가 예시자료를 보여주면서 할 건데요. 그림을 우리가 무엇을 많이 그려볼 거냐면 정투상법을 많이 그려볼 거예요. 왜냐하면 정투상법을 제외하고 사투상법이나 등각투상법은 그림을 그릴 때 정확한 용지에다 그림을 그려도 어려워요. 표현하기가 좀 어렵거든. 오히려 정투상법이라고 따로따로 떼놓고 보는 게 그림을 그리기 편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기 가장 편한 정투상법을 좀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일단 저번 시간에 정투상법에 대해서 배웠던 것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정투상법은 면이 총 몇 개가 있죠? 도면을 총 6개를 그려요. 왜냐? 정육면체를 전개한 것처럼 그림을 그리니까. 그래서 아까 보여준 요 입체적인 니은자 다시 그려봐야 되겠네. 입체적인 니은자가 있다고 치면은 조금 못생겨도 이해해 주세요. 얘를 정투상법으로 표현을 해주면은 제일 먼저 니은자가 있고요. 오른쪽에서 보면은 요렇게, 왼쪽에서 보면은 요렇게,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아래에서 보면은 이렇게, 뒤에서 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각각의 면에 이름을 붙여줬다. 앞에서 보이는 모습을 정면도라고 붙여줬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를 우측면도, 왼쪽에 있으면은 좌측면도, 위에서 본 거는 평면도, 아래에서 본 거는 밑면도라 했는데 밑면도는 조금 한자로 말하면 저면도라고 부르기도 해요. 저면도. 그 다음에 뒤에서 보면은 뒷면도라고 해도 되지만 한자로 하면 이것도 배면도라고 말해요. 어차피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배면도라 말하나 뒷면도라 말하나 저면도라 말하나 밑면도라 말하나 어차피 비슷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도면에 6가지 면을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요. 그림을 다 그리고 봤더니 그림이 비슷하게 겹치는 게 그림이 좀 많아요. 뭐가 겹치지? 바로 정면이랑 배면은 서로 그림이 180도 돌린 것처럼 비슷해요. 그러면 굳이 두 개를 그림을 그려야 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해. 그럴 필요 없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를 지워주면 돼. 뭘? 얘를 지워줘. 이거 되게 중요해. 두 번째, 또 어디가 겹치지? 왼쪽이랑 오른쪽이 겹쳐. 그럼 어디가 필요가 없다라고 보통 표현하냐면 왼쪽을 지워줘요. 오른쪽만으로 이해가 되면 오른쪽만 그려주지 않는 거야. 위랑 아래는 위만 남겨주더라고 이야기해요. 도면에서 좀 많이 겹치는 부분은 우리가 과감하게 지워주고 나머지만을 표현을 해주기도 해요. 그리고 나면은 보통 3개가 남아요. 정면, 평면, 우측면. 그래서 이 3가지가 가장 그림의 기초가 되고요. 이걸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이때 중요한 점, 이거는요 그림을 그릴 때 규칙이 있어요. 규칙 첫 번째, 무조건 위치를 이렇게 그려야 한다. 위치를 만약에 이렇게 안 그리고 이거 그림을 처음 그린 친구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린 친구들이 있어요. 정면, 평면, 우측면입니다. 이렇게 그림 그리면 이거 무조건 다 틀린 거야. 그림을 그릴 때 위치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거 입체도형이라 했잖아. 접으면 접힐 거다라고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건 무조건 잘못 그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위치를 지켜주세요. 두 번째, 위치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거나 옆에서 갈 때 똑같이 가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이건 제가 대충 그려서 이렇게 그렸지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면은 그대로 포개질 수 있도록 똑같은 선으로 움직이게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이게 2가지 가장 중요한 규칙이에요. 하나 더 규칙을 말하자면 서로 다른 면이 있으면 이걸 가까이 달라붙게 그리면 안 돼요. 요 정도. 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올려놓은 자료 봐오면은 제도용지라고 써있는 거 있어요. 제도용지라고 써있는 거 인쇄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 인쇄할 때 주의사항, 인쇄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선이 되게 희미하게 보여. 그게 정상이야. 선이 너무 진하게 보이면은 그림 그리기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일부러 회색으로 색깔 연하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제도용지로 그림을 그릴 때는 원래 원칙상으로 말하면은 자를 안 쓰고 손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걸 프리핸드 스케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프리핸드 스케치로 그리도록 나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프리핸드로 하면 좀 많이 못생기게 그림을 그려서 잘해대고 그림을 그릴 때도 있기는 해요. 어쨌든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거기에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용지는 사투상 용지라고 불러요. 사투상법을 그리기 유리한 용지거든요. 하지만 여기에다가 등각투상도는 그리기 좀 어렵긴 하지만 정투상법은 그림을 그리기 나쁘지 않아서 저는 보통 여기에다 정투상법 연습을 한답니다. 그 다음 거기 봐오면은 우리가 좀 굵게 나누어진 게 5개로 나누어져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이 4개로 쪼개져 있을 거야. 굵게 5개, 그 다음에 약간 각각이 4개로 쪼개져 있는데 왜 그렇게 해놨냐면 거기 하나의 A4 용지에 5개의 그림을 그리도록 해놨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각각의 그림을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로 여러분들 그림을 표현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선으로 좀 구별해놨어요. 실제로 그렇게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4개로 구별되어 있는데 그림을 3개를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면 한 부분 남아있죠. 여기에다가 이 그림의 이름을 좀 써보려고 해요.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왜 연습을 하는 거냐면 이거 연습했다 나중에 수행평가가 돼. 수행평가 예시 연습전 우리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형성평가가 없어요. 대신 과제가 있답니다. 과제는 내가 지금 예시 자료로 몇 개를 풀어줄 거예요. 그거 말고 내가 실제로 여러분과 수행평가를 할 제도 그림을 거기에다가 굉장히 많이 올려놨어요. 그들 중에 몇 개를 밤마다 랜덤으로 돌려서 수행평가를 하게 될 거야. 그거 연습해서 연습한 거 올리시기 바랍니다. 일단 나는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보여줄게요. 한번 봐봅시다. 자, 봐보자면 일단 예시 1번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예시 1번은 보면 그림을 그릴 건데 그림을 그릴 때는 우리가 원칙,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요게 정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등각투상도나 아니면은 이건 현재 등각투상법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등각투상도나 사투상도에서 정면을 선택할 때는 정면과 우측면이 가장 물체, 입체적 면이 잘 드러나도록 보통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 여기가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부득이하게 반대편도 보여준 거야. 둘 다 등각투상도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물체가 왜곡이 거의 없지? 그 다음에 등각투상도로 되어 있는 걸 정투상법으로 한번 옮겨 그려볼 건데요. 옮겨 그릴 땐 제일 먼저 정면부터 그리는 거예요. 규칙이야, 잘 들어. 그게 여러분들도 하기 쉬워. 정면을 그리되 일단 물체의 정면에서 봤을 때 어떤 모습이 보일지 외곽을 한번 그려봐요. 그러면 어떻게 모습이 보이냐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맞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나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알려. 이 물체에서 서로 높이가 다르거나 각도가 다른 부분을 찾아야 해요. 이 그림은 잘 봐오면은 여기 세 개는 높이가 똑같지만 여기랑 여기랑은 높이가 서로 다르죠. 그러면 높이가 다른 부분은 선으로 구별을 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이 물체 혹시 안 보이는 부분을 표현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있나요? 없지. 정면에서 봤을 땐. 그러면 끝이에요. 자, 이번엔 위에서 본 모습을 그려볼게요. 이번에 아무리 봐도 수업 시간이 넘칠 것 같은데 이해해 주기 바래요. 위에서 본 모습을 그려보면 위에서 본 모습은 이렇게 그림이 나올 거야. 맞아요?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큰 네모가 있고요. 두 번째, 여기랑 여기 양쪽이 서로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선이 구별이 돼요. 더하기 이쪽 면은 서로 각도가 다르죠. 각도가 다르면 선이 그어지게 됩니다. 맞죠? 마지막으로 안 보이는 면은 없으니까 끝. 그 다음 오른쪽 면을 봐볼게요. 오른쪽 면을 일단 보이는 면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아요? 보이는 큰 네모에다가 보이는 하나의 높이 다른 선. 그 다음 안 보이는 면이 이번엔 있죠. 안 보이는 면은 이렇게 생겼지. 가다가 꺾였지. 이걸 여기다 그리면 이거 공간과학 지능이 필요해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해돼요? 맞잖아. 왜냐면 여기 우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왼쪽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이걸 그대로 그리고 그리면 이런 모습이 돼야 되겠잖아. 이거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여기가 점선과 실선이 겹치게 돼요. 겹치면 어떻게 할까요? 겹치면
실선만 그려요. 점선은 안 그려요. 그래서 최종적인 완성본은 이렇게 되면 정답. 마지막으로 이게 어떤 도면을 뜻하는지는 여기다 써주자고요. 어때요? 1번 문제 굉장히 천천히 풀어줬는데 이해되시나요? 안 될 걸 대비해서 하나 더 풀어드립니다. 예시 2번입니다. 예시 2번은 똑같이 정면을 봐보세요. 정면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정면의 그림은 제일 처음에 이렇게 될 거야. 높이가 다른 부분을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될 거야. 맞나요? 왜냐하면 여기 니은자가 높이가 같고 여기 높이 다르고 여기 높이가 다르잖아. 니은자 같고 높이 다르고 높이 다르고. 숨은 부분은 없죠? 위에서 봐보겠습니다. 위에서 봐보면은 위에서 본 모습은 일단 큰 네모가 하나가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네모가 하나, 둘, 세 개로 쪼개져 있대. 여기 좌우는 한 번씩 꺾여 있으니까 이게 맞죠? 맞지? 다음 우측면도는 그림을 그려보면 네모를 그리고 비스듬하게 그림이 이렇게 생겼겠지. 끝인가요? 아니지. 숨은 부분을 그려봐야겠지. 그럼 숨은 부분은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지. 이거 여기에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겠지. 맞아요? 이거 이해해야 돼? 이거 머릿속으로 돌려봐요. 슉슉 돌려봐요. 그럼 이걸 표현해주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죠? 이해됐을 거라 믿을게요. 이해해야만 해. 넘어간다. 자, 예시를 하나 더 풀어드릴게요. 수업 시간을 조금 더 쓰더라도 풀어드리는 편이 나을 것 같아서 풀어드리는 거니까 예시. 이번에는 한쪽만 보여줄 거야. 여기에 숫자를 아까부터 보면 숫자가 막 써있잖아. 이 숫자는 뭐냐면은 이거 칸수를 이렇게 그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편하니까 칸수를 일부러 내가 이렇게 써줄게요. 그러면 이번에 정면 그리면 정면 그림 이렇게 됩니다. 정면도 평면도 맞죠? 그 다음 우측면도 끝이 아니지? 뭐가 다르지? 여기 니은자지만 여기 숨어있는 선이 여기에 드러나야 되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면 끝이죠? 그 다음 똑같이 해줄게요. 만약에 수업을 너무너무 지겹다. 조금만 더 들어. 어쩔 수 없어. 자, 네 번째는 정면의 모습이 좀 다르죠. 정면의 모습을 내가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느낌이 될 거야. 그림이 좀 못생겼긴 하지만 이게 맞겠지? 두 번째, 위에서 본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아우, 그림 너무 못생기게 그렸다. 이거 높이 똑같아야 내가 이거 잘못 그린 거예요. 높이 똑같이.
맞죠? 오른쪽에서 보면은 이제 그림은 어떤 모습이 되냐면 오른쪽에서 보면 이렇게 되고 선이 여기 하나 있고 끝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이게 끝이지. 맞나요? 잘 봐봐요. 자, 마지막 5번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냥 해보세요 하면은 억울해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답을 올려놨습니다. 보면 되죠? 더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해서 올려놨으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이번 수행평가, 아니 수행평가라고 하면 안 되지. 이번 수업 시간엔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인쇄하셔서요. 요걸 인쇄하지 말고 이거 빈칸인 거 인쇄하셔서 빈칸인 거에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나처럼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그릴 때 여기에 예시라고 쓰지 말고요. 가까이 보면 A1, C4 써 있어요. 그걸 여기에다가 쓰시면서요. 이걸 딱 한 장만 해오세요. 실제로 너희들 수행평가 볼 때는 이거 한 30장은 써야 될걸?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더 잘하게 되니까. 해보다 보면 느낌을 알게 될 거야.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게 될 거야. 그림은 그리는데 미술과는 달라요. 미술은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기술은 배우는데 이거는 서로 언어만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단지 공감각 지능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사고하는 거를 평상시 잘 안 해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단련 가능한 부분이에요. 조금만 더 머릿속으로 돌리는 걸 연습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돌리는 게 연습을 해도 안 된다. 그러면 네가 한번 직접 잘라봐.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지금 화제를 발견하였으니